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준비해 주시고 프레젠테이션도 메인 화면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서는 저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1부터 8까지에 대한 수험 번호, 하이픈, 이름까지 저장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컨트롤 S 눌러서 옵션 더보기, 찾아보기, 경로는 내 PC, 문서, ITQ라는 폴더에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1, 2, 3, 4, 5, 6, 7, 8 하이픈 홍길동으로 예시를 들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부터 먼저 하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답안 작성 요령 쪽에서 봐야 될 것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 그 다음에 6개로 구성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요거 정도만 포함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읽어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안 써져 있는 것까지 해서 주의사항 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점은 저장부터 하셨으니까 디자인 탭,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 사이즈로 바꿔주시고 확인, 맞춤 확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췄더라면 제목 추가하는 것과 딜리트 키, 부제목 입력하는 쪽도 테두리 눌러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삽입 탭, 새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이라는 걸 클릭해서 엔터 또는 컨트롤 M이라는 걸 보고 6개까지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보기 탭,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시는 순간 맨 위에 가장 큰 슬라이드 마스터로 이동을 하시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은 하단에 있는 날짜 표시 딜리트 키, 바닥글 쪽도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시면은 슬라이드 2에 있는 목차 슬라이드를 예시로 보고 만드셔야 되는데 왼쪽 밑에 로고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로고는 2로 넣을 겁니다. 삽입에 그림에 eDevice, 문서에 ITQ 폴더에 픽처로 들어가시면 그림 2, 로고 2, 뭐 이런 것도 있죠. 로고 2로 삽입해 주시고요. 왼쪽 하단에 있었으니까는 왼쪽 하단으로 내리시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색이라는 곳을 들어가셔서 투명한 색 설정, 회색 빛깔 부분을 누르시고 투명하게 만드시고 크기는 적절히 조절해서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이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도형을 또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도형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가셔야 되는데 요 도형들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뒤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도록 하죠. 조금 화살표 같이 생겼죠. 자, 삽입에 도형에 아마 도형은 요거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곳에 대충 만드시고 배치를 좀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 배치시켜 둘게요. 자, 타이트하게 오른쪽까지 딱 붙게끔 해주시고 전부 다 선이 없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형은 도형 서식에 윤곽선 없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대부분 색깔은 상관이 없지만 비슷한 색깔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죠. 채우기에 연두색 빛깔 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은 또 이제 이렇게 생겼던 거를 좀 찾아서 삽입에 도형에 쭉 찾아보면 요거겠죠. 요거를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배치시켜 주시는 거죠. 위에서부터 딱 잘라드리게 약간 살짝 경계선이 좀 있게끔 좀 올려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너무 두껍다 싶으시면 조금 올려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요것도 도형 서식에 윤곽선 없음으로 가고요. 채우기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었던 텍스트 상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살짝 위로 좀 맞춰주셔서 이 라인과 같이 똑같이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자를 좀 꾸미도록 하죠. 도둠에 40포인트 흰색 다 잡아주시고 일단 가운데 정렬은 나오지 않았지만 꼭 하셔야 되고요. 도둠에 40포인트 그리고 흰색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맞추시면은 제목 쪽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슬라이드 마스크같이 하신 건데, 여기서 나가기 전에 하시려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으로 이동하셔서 가장 맨 첫 번째 슬라이드 표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꼭 체크를 하셔서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터 보기를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페이지는 아무것도 없이 표지를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저희가 계속 컨텐츠들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세팅이 60점 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1로 가서 표지 디자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이렇게 한쪽 잘린 도형을 한번 밑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도형에 한쪽 잘린 게 요거죠. 대충 만들어 주시고 이동하면서 라인을 좀 맞춰 주세요.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크기까지만 갈게요. 도형 서식 가서 도형 채우기에 그림으로 채울 겁니다. 눌러 주시고, 보통 그림으로는 그림 1을 넣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파일에서를 눌러서 그림 1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투명도 5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 서식을 가서 투명도, 그림 투명도 옵션, 투명도를 50으로 만들어 주시고 X. 다시 한번 도형 서식 들어가서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두 번째로 할 일은 이제 워드아트 삽입을 할 겁니다. 워드아트는 보통 삽입에 워드아트의 제일 첫 번째 걸로 많이들 합니다. 필요한 내용은 AI and jobs라고 돼 있었었고요.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갈매기형 수장 위로라고 하는 걸로 변환시켜 줘야 돼서 테두리를 누르시고 워드아트 스타일의 요거 눌러주셔서 찾아보면 되죠. 텍스트 효과죠. 네,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 쪽에서 갈매기형 수장 위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서 갈매기형 수장 위로, 약간 살짝 위로 올라간 듯한 모습으로 위로 구부리기고, 여기 있네요. 갈매기형 수장 위로 찾으셨으면 눌러주시고 다 잡아주시고 궁서에 굵게 가겠습니다. 홈탭 가서 궁서로 가시고 굵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중간에 좀 놓으셔서 여기다 살짝 넣으셔서 좀 크게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티나게 뭐 위에 가거나 그러진 마시고 텍스트 반사하겠습니다. 도형 서식에 텍스트 효과 다시 들어가셔서 반사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 삽입할 건데 로고 2를 오른쪽 위에 넣겠습니다. 삽입에 그림의 이 디바이스 로고 2를 삽입하시고 오른쪽 위에 넣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명색 설정해야 되니까 3개 투명색 설정, 배경 누르시고 조금 줄여서 만들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표지 디자인은 완성이 됩니다. 목차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목차라고 입력을 하고 시작할 거고요. 테두리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삽입부터 먼저 해서 그림4를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왼쪽 하단에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그림의 이 디바이스 그림4 누르고 삽입. 일단 바로 오른쪽 끝에 자르기 버튼을 눌러서 검은색 바를 이용해서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살짝 수정을 좀 해주시는 거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누드로 나오시고 이대로 바로 그냥 왼쪽 하단에다가 잘 배치만 놓으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거 말고 할 게 없죠. 자, 목차는 도형을 두 개를 조합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직사각형을 좀 얇게 만든 것 같고 하나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비슷하게 갈게요. 삽입의 도형 직사각형을 조금 얇게 만들도록 하죠. 한 요 정도까지 해서 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위에다가 딱 배치시켜 놓고 이 친구는 도형 선 없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 없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아까 전에 연한 색이 있었죠? 네, 요걸로 가도록 할 거고요. 다른 도형은 약간 이렇게 뿅 나온 도형, 삽입의 도형에 찾아보면은 이거일 것 같습니다. 요거를 만드시고 나서 약간 살짝 이렇게 좌우 대칭을 가시면 좋겠고요. 딱 맞춰가지고 진행해 줄 수 있죠. 방향키로도 도형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선 없으면 맞고 도형 채우기는 똑같이 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비슷하죠? 숫자 1을 넣습니다. 근데 이 숫자 1은 무조건 도둠의 24로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둠의 24로 가시고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옆에다가 쭉 그려서 글자를 쓰겠습니다. AI의 정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두리 누르셔도 됩니다. 도둠의 24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드셨더라면 이렇게 드래그를 밖에서부터 해가지고 다 선택되게끔 잡아주시고 위치를 좀 자세히 잘 옮기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라인에 맞게 내려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뭐만 바꾸면 되느냐, 숫자들만 그냥 2, 3, 4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글자만 좀 바꾸면 되겠죠. 자, 이거 글자들을 한번 쭉 입력하도록 하죠. 자, AI 정의 말고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세 번째 것도 국가별 AI와 일자리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요거 네 번째 것도 AI 응용 분야와 전문가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할 건데 하이퍼링크를 현재 문서 슬라이드 5로 들어가게끔 이 세 번째에다가 진행을 할 겁니다. 글자 다 잡아주시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이퍼링크를 가시면 되고요. 창이 조그맣기 때문에는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5로 연결되게끔 확인 눌러서 마무리 지으면 목차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하러 한번 갔다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점은 1.ai 정의, 1.ai 정의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왼쪽 상단으로 살짝만 좀 옮겨 주셔가지고 텍스트를 그냥 여기다가 탁 클릭하셔서 그냥 영어만 쭉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위에 것들 이렇게 적고 나서 엔터키 쳐서 또 쭉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들을 다 적으셨더라면 오타가 나지 않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이 도형 자체에 대해서 테두리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밑에 보면 도형 서식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도형 서식에 요 조그마한 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텍스트 상자라고 있어요. 여기에 자동 맞춤 안함을 꼭 클릭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정도가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눌러주시고 X.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냅두시고 뭐부터 먼저 하시느냐, 문단에 대한 문단 번호 같은 것들을 좀 글머리 기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4개 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체크로 이렇게만 먼저 잡아주시고 홈탭에 요 위치 글머리 기호 요걸로 바꿔주시고요. 한번 뛸게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글머리 기호 체크박스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한 번 정도는 띄워줄게요.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커서를 딱 대시고 여기다 대지 말고 여기 앞에다가 딱 대세요. 그리고 탭을 눌러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요 문단에 대해서는 도둠의 24 굵게 도둠의 24 굵게 줄 간격 1.5까지 갈 거고요. 이렇게 잡고 시작할게요. 도둠의 20에 1.5 도둠의 20에 1.5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정확하게 잘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친구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잠깐 조금 이렇게도 좀 줄이고 살짝 이렇게 정도만 줄여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3줄 정도만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테두리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한국어로 작성하기 위한 칸을 마련해줘서 늘려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 요것들을 좀 적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엔터 치게 되면은 문단 번호가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좀 밑에 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위로 좀 올려서 딱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실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삽입에 비디오 이 디바이스 동영상 하나 보일 겁니다. 이 경로는 똑같고요. 삽입하셔가지고 잠깐 오른쪽에다가만 배치시키고 이 친구는 항상 ITQ 루틴상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클릭하고
세 번째 슬라이드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표부터 먼저 만드시는 게 좋은데 이게 조금 표를 만드실 때 일단 제목부터 갈게요. 2.AI가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적어주시고요. 표는 일단은 요걸 가지고 그냥 표 만들기를 바로 갈게요. 표 삽입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에 3이네요. 확인. 먼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자면 일단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로 이제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음영은 약간 초록색이잖아요, 그렇죠? 네, 초록색으로 약간 요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상태 그대로 테마 스타일부터 먼저 강조 6으로 바꿀게요. 이거죠. 근데 이걸로 바꿔봤자 또 색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음영을 좀 다시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네, 약간 좀 테두리도 다시 테두리도 약간 좀 모든 테두리로 약간 테두리의 색깔들도 약간 좀 차이가 나죠. 표가 조금 애매하실 겁니다. 표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테두리도 막 초록색으로 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대부분 비슷한 색깔 정도로만 해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채점하는 기준은 무조건 이 테마 스타일을 제대로 했는지 차트를 이렇게 표를 눌렀을 때 여기서 요거를 했는지만 채점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글자부터 먼저 쭉 쓰도록 오겠습니다. 글자를 쭉 쓰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글자가 좀 써질 겁니다. 쓰다가 보면은 보통 이제 줄 간격이 1.5로 되는데 요거로 그대로 두세요. 1.0이 되면은 딱딱딱 붙은데 여기 정답 보면은 조금 띄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5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고요. 글자는 전부 다 검정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굵게는 없어야 되니까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정답과 비슷하게 도형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줄여서 오른쪽 하단에다가 조금 배치를 좀 시켜서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좀 되겠죠. 약간 다 두 자리씩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굴림의 18포인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굴림의 18포인트로 돼 있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굴림의 18포인트 해주시면 되고요. 좀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좀 두 줄 나오게끔씩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줄였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실 때까지 조정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아까우실 수도 있으니까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 전부 다 가운데 정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바로 이제 위에 있는 도형부터 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양옆에 잘린 도형을 먼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삽입에 도형에 양옆에 잘린 게 요거죠. 대충 만드시고 살짝 붙여가지고 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살짝 붙여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노란색 같은 거 이용해서 조금 더 잘리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같은 도형을 조합하도록 하죠. 자, 여기 있습니다. 살짝 대충 만드셨는데 일단 그 전에 이 친구는 또 채우기를 좀 진하게 하고 너무 진하죠. 네, 이 친구를 좀 배치시켜서 쭉 잡아 당기고 네, 이 친구는 조금 연하게 저희가 했던 그 색깔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슷하죠. 글자부터 먼저 넣도록 하죠. 긍정적 효과. 네, 이 친구도 당연히 글자색은 검정색이 되는데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친구도 어쨌든 굴림이 18포인트는 가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딱 꽉 차게끔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로 딱 맞춰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로 딱 맞춰주시고 크기가 좀 크다 싶으면 이렇게 좀 줄여줘서 가시면 되겠죠. 부정적 효과 조금 티나도 상관없습니다. 비고까지 해서 한꺼번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굴림으로 안 바뀌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 전부 다 굴림으로 한꺼번에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는 이렇게 생긴 피아노 생긴 같은 것들을 좀 해볼게요.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배치를 좀 시켜주시고 배치를 좀 알맞게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도형이 그라데이션이거든요. 일단은 녹색 빛깔 나는 걸로 좀 바꿔서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선형 아래쪽이라고 해가지고 그라데이션 여기 보시면 선형 밝은 그라데이션 쪽에서 이제 선형 아래쪽도 있고요. 그 밑에 어두운 그라데이션 쪽에도 이제 선형 아래쪽이라고 있는데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냥 밝은 그라데이션 쪽 가서 그냥 보이는 거 그냥 가져도 되고 요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죠.
네. 그 다음에 일자리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글자색은 검정색이 돼야 되고 굴림의 18포인트는 똑같이 돼야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그대로 라인 맞춰서 옮겨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경제, 하나는 직업군으로 완성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만드시면서 완성된 그림이랑 똑같이 만드시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약간 줄여서 약간 조금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표를 조금 늘리셔가지고 살짝 늘려가지고 요 라인을 좀 맞추면서 가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Alt키 눌러서 가도 상관없고요. 네. 이게 좀 찝찝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절대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저장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 차트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제목부터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3점 국가별 AI와 일자리에 대한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좀 크게 만드시는 게 좋아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일단 크기를 좀 많이 조절해 놓으시고 중간에 있는 차트 삽입 눌러가지고 묶은 세로 막대형 그대로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생성이 딱 될 거예요. 여기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을 좀 아셔야 되냐면 지금 완성된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범례 같은 경우에는 요거 긍정적 부정적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생기니까요. 계열 3은 필요 없으니까 알파벳 D를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목이거든요. 항목 1은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한국, 미국, 헝가리까지였었습니다. 뭐 나오면 그냥 신경 끄세요. 네, 어차피 여기까지 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고요. 이제부터는 요거 퍼센테이지 보면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77.3%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74.2%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46.5%, 37.0%, 미국은 36.2%, 헝가리는 24.0%, 한 번 더 부정적 20.1%, 23.3%, 44.2%, 54.1%, 그 다음에 53.9%, 64.8%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요거 엑셀은 필요 없으니 X 눌러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일단 전체적으로 굴림의 16의 외곽선은 있어야 됩니다. 차트를 클릭한 상태로 굴림의 16으로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네, 굴림으로 안 바뀌었으면 다시 한번 굴림으로 제대로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은 서식의 윤곽선 검정색으로 해주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차트 제목부터 먼저 꾸밀 건데 도둠의 24의 굵게까지 가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국가별 AI 일자리 인식 반응이라고 하셨을 것 같고요. 잡아서 도둠의 24 굵게, 도둠의 24 굵게죠. 이 친구를 좀 꾸며야 됩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채우기는 흰색,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식 가서요. 채우기는 흰색으로 주시고요. 테두리는 검정색 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는 효과 쪽에서 오프셋 오프셋 오른쪽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요거 네,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영역은 차트 전체를 말하는 거라서 서식에 채우기에 노란색으로 주시고요. 그림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를 말하는 거라서 흰색으로 주시면 얼추 비슷하게 완성이 되죠. 부정적 계열이면은 지금 주황색들을 말하는 거라 눈에 보이는 주황색 중 아무거나 누르시고 차트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 그럼 부정적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으로 여기 표시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표식은 약간 이렇게 좀 그 다이아몬드 자체 생겼기 때문에 조그맣게 생긴 동그라미를 눌러주시면 다 잡힐 거고요.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계열 서식을 들어가시고 맨 왼쪽 표식에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서 풀어줍니다.
보통 한 12포인트 정도는 주시는 게 조금 규칙인데 안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바꿔주시면 좋긴 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완성이 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은 이제 값표시,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해서 중국의 긍정적만, 이 막대기만 잡기 위해서 하나, 둘, 천천히 두 번 클릭해서 차트 디자인의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으로 주시게 되면은 위에 생성이 되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센스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어떤 것들을 이제 바꿔주셔야 되냐면 지금 요 친구들 세로축이 0부터 90까지는 가는 거 알겠는데 0% 소수점 한 자리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서식을 가셔서 맨 밑에 가면 표시 형식이 있어요. 여길 가시면은 소수 자릿수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로 바꿔주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레이블 서식 가시면은 이런 것들 표시 형식 보시면 이렇게 일반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잠깐 지우고 다시 하나, 둘, 레이블 추가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도 만약에 안 바뀐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를 지금 이제 저희들이 바꿔주시면 좋은데 일반을 100분위로 바꿔서 소수 자릿수를 1로 일부러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똑같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씩 보셔야 되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런 중간에 선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도 이렇게 잡아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는 거. 그리고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일단은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눌러서 차트 디자인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해서 범례 표지 포함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밑에 보시면 표 있고요. 그리고 세로축 눌러서 서식의 윤곽선 검정 그리고 요 데이터 표쪽 있죠. 표쪽도 눌러서 윤곽선 검정 보조축도 윤곽선 검정. 근데 보조축도 문제가 되는 게 0부터 80까지거든요. 그래서 축서식도 들어가서 0.8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표시 형식도 한 자리로 주셔야 될 것 같고 기본도 0.2씩 올라가는 걸로 눈에 보이실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만든 것과 똑같지 않을까 싶은 거죠. 됐습니다. 도형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삽입에 도형 아까 저희 슬라이드 마스터 할 때 만들었던 그 도형이겠죠? 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대칭을 좀 시켜가지고 대충 한 요쪽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위에다가 만들어도 괜찮고요. 이게 좀 크기가 큰 것 같으면은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좀 겹쳐져 있게끔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높은 긍정적 비율이라고 하고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율 굴림의 18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림의 18포인트 이 도형 자체는 도형 스타일에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라고 해서 이 친구로 냅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이게 차트의 완성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한번 가볼 건데 마지막 부분은 일단 제목부터 4점 AI 응용 분야와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요거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좀 귀찮은 부분이기도 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쵸?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거의 팁 정도를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만드는 건 사실 조금 저도 시간 낭비인 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다 만드는 거 보면은 지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팁을 좀 알려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형부터 다 만든다. 두 번째, 글자를 입력하면서 글자의 색깔을 조절한다. 왜냐면 글자 보시면은 검정색 글자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얀색 글자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형의 색을 임의로 지정한다. 이때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도형의 색을 임의로 지정할 때는 이거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다 갖다 눌러도 됩니다. 그거 꼭 지켜주시고요. 그래도 큰 도형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는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큰 도형부터 한쪽 잘린 걸로 삽입의 도형에 한쪽 잘린 걸로 크게 들어가면서 딱 반에 조금 떨어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색깔은 뭐 연두색 조금 매번 좀 연한 걸로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제 대시를 좀 파선 같은 걸로 좀 바꿔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금 진한데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여기 잘린 거니까 얘를 컨트롤 시프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돌려서 이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줄여 주시고 여기 좀 한 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선이죠. 네, 그냥 윤곽선 선이니까 대신 똑같이 그냥 실선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좀 빨리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큰 도형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 아트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 아트는 항상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스마트 아트는 위에 게 요거고요. 아래 게 요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아트 찾으실 때는 조금 이거랑 비슷한 모양들을 빠르게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도형 찾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 하세요. 그냥 좀 귀찮아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뿐이라서 찾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스마트 아트 찾는 거는 조금 어려우시는 분들이 많죠. 만약에 그래서 하게 되면은 삽입에 스마트 아트 좀 찾아보시면은 일단 그 무슨 이렇게 무슨 C자로 계속 연결되는 거 있죠. 요거 아닌가요? 그렇죠? 요거 바로 찾았죠. 이렇게 만약에 바로 찾으셨으면 텍스트부터 해가지고 쭉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네. 보시면은 아트, 뇌과학, 그 다음에 로봇 산업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크기를 좀 많이 줄여가지고 이거 좀 빼고요. 여기다 보통 이런 데다가 조금 배치시켜 놓고 잠깐 여기 가서 3차원 벽돌이죠. 아마 요거 아닐까요? 아, 요거는 좀 비슷할. 맞네요. 벽돌 이렇게. 됐죠? 좀 크기 좀 줄여가지고 조금 좀 당겨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색깔도 막 주황색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바로 색 변경 가서 비슷한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얘는 스마트 아트는 얼른 빠르게 끝내는 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라서요. 밑에 스마트 아트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도형 그 스마트 아트 눌러서 이번에도 쭉 찾아보니까 아까 무슨 프로세스 같은 것들 보시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보시면 요거겠죠? 예, 요거니까는 해주시고 열어서 또 넣어주시는 거죠. 뭐 AI 환경, 뭐 활용, 산업, 엔터 한번 치시면 도형 추가죠. 융합까지 해가지고 또 좀 줄여주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시켜가지고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색 변경해서 아무거나 좀 바꿔주시면 비슷하게 3차원 경사니까 3차원 경사, 광택 처리, 경사, 열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도형 만드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서 넣고, 글자를 쓰지 마시고 스마트 아트는 글자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냥 도형부터 그냥 도형 넣어서 도형 넣어. 그리고 도형 또 뭐 이렇게 넣어. 다 넣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글자들을 다 쓰시고 검정색이면 검정색, 하얀색이면 냅두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시는 거죠. 예, 그래 놓고서는 이제 마무리 짓고 하시는 거 이렇게 그냥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굴림의 18포인트는 글자 바꿀 때 도형의 색깔 바꾸기 전에 한 번에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싹 다 잡아주시고 그냥 바로 굴림으로만 바꾸면 되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다 하고 나시면은 이제 왼쪽 도형을 이렇게 겹쳐도 괜찮죠?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화 시키시고 오른쪽 도형도 이렇게 그룹화 시켜줘가지고 만약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른쪽 도형도 그룹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왼쪽 도형부터 먼저 해서 애니메이션은 항상 들어가죠. 네, 바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드면은 요거고요. 네, 요거죠. 네, 요거고 제가 지금 아마 이거를 네, 다 잡아줬었어야 되는데 네, 같이 해가지고 바운드 이것도 아마 이게 여기가 조금 벗어나서 그럴 겁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오른쪽에 그룹화한 것들은 또 이제 실선문이 실선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끔씩 효과 옵션에서 세로로 바꿔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번째 걸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팁을 좀 드리는 이유가 이걸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귀찮은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풀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